안녕하세요. 웹드리버입니다. 웹디자인 기능사 이제 실전 예제 사이트 한번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제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해줄 건데요.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름이 웹디 35번이 되겠네요. 그죠? 많이 갔네요. 그죠? 35번이고요. 실제 이제 만들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실 건데 이쪽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쪽에 실전 사이트 A 유형에서 하나 골랐고요. A3 유형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밑에 보시면 A3 유형 가셔가지고 이쪽에 A3 유형 요거 보시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볼 건데 뭐 제게 100% 정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실제로 시험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작업해줘가지고 뭐 60점 이상만 나오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시험지를 제공하게 되면 요거에 맞춰서 이제 A-3번은 강원 천문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코딩도 하고 디자인도 해가지고 사이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선은 요거를 작업해 보실 텐데 A유형 한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는데 원샷으로 한번 가긴 할 건데 중간에 잘라야 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완성하면은 살짝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효과들 그래서 이건 트랜지션 효과 줄 거고 메뉴 나오는 이런 효과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나오는 거 요 정도 그 다음에 탭 메뉴 그죠 이렇게 탭 메뉴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우선은 제일 먼저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탭을 눌러주시고 언어는 K5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요. 요거는 보지 않을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요 A4 용지, A4 용지가 PDF 파일 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나오는 걸 토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강원 천문대라고 했으니까 제목은 강원 천문대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제일 먼저 요거 작업했으면 CSS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CSS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폴더에 보시게 되면 이거 웹디 35라고 만들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폴더를 만들어서 사이트 A라고 작업해 줄까요? 이렇게 35번 취소하겠습니다. 그죠? 사이트 A라고 만드신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폴더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밑에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디 나와 있던데 여기 있네요. 수험자는 비번호로 된 폴더명을 완성한 제품을 저장해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미지스, CSS 이렇게 분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폴더 CSS 여기다가 폴더 CSS 만들게요.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미지스라고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쪽에다가는 이미지스 만드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인덱스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인덱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느낌표 해주신 다음에 탭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언어는 K5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강원 천문대라고 설정해 줄 거고요. 제일 먼저 CSS 연동시켜 줄 거예요. 여기 CSS 연동시켜 줄 거라서 여기다 CSS라고 칠 거고요. 여기는 링크 해주신 다음에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혹시 이게 엠믹 기능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 힘들 수 있긴 한데 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CSS 파일을 연동해 줘야 되니까는 CSS 폴더에
스타일 CSS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해 줄 거고, 요걸 만들지 않았으면 이쪽에 커맨드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 파일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가셔가지고 이번에는 스크립트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script 해줘가지고 스크립트 세팅도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스크립트 파일을 jQuery 쓸 거기 때문에 이쪽에 스크립트 파일을 연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파일을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시면 되는 거고, 저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네. 그죠?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여기 세이트 A 제거도 만들어 놓은 거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요 민 파일이 있거든요. 요거. 그래서 저는 요거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복사해서 이쪽에다가 jQuery 민 파일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저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네요. 그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됐으면은 이쪽에다 연동시켜 줘야 되니까 src라고 써주시게 되면은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요 jQuery 민 파일 요거 하나 연동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 파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src 작업해 주신 다음에 스크립트 폴더에 여기는 스크립트 js 이렇게 하나 만들까요? 네. 그래서 요것도 파일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 파일 생겼죠?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 있으셔야 되는데 이 이미지 파일 있잖아. 이것도 아마 제공을 할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디자인 보기 되면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냥 샘플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여기 샘플로 피그마에다 만들어 놔가지고 요거를 다운 받으셔도 되는데 여기 다운이 안 되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복사해서 갖고 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라리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이트 A에 가시면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그래서 여기 이미지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다운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제가 따로 제공을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웹디를 다 다운받을 수가 없네요. 그죠? 다운받은 게 없나?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이걸 다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쓸데없는 파일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쓸데없는 파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다운 받아볼까요? 용량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죠? 용량이 엄청 많습니다. 용량이 많은데 100메가 넘어가네요. 그죠? 이건 좀 무리다. 그죠? 이거를 제가 어떻게 제공을 해드려야 되나? 그죠? 나중에 이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요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요거 이미지 여러분 자르셔야 되거든요. 잘라야 되니까는 이쪽에 가셔가지고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피그마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게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500메가가 넘어가네요. 이건 안 되네. 그죠? 큰일 났네. 그러면 디자인은 어떻게 하나? 제가 여기다가 디자인 소스 다운로드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놔야겠네요. 그죠? 이거 나중에 한번 여러분 영상 될 때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거기서 한번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 저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요걸로 쓰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다운로드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그거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은 여기 쓸데없는 파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어디에 있지 파일이? 여기도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사이트 여기 있군요. 그래서 여기 A용에 가보시면 이미지 요 폴더 있으니까는 요거
저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운받으세요. 제가 나중에 여기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거 영상 끝나면 거기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됐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시면 아마 로고 같은 거나 이런 것도 포토샵 작업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부족하긴 한데 나중에 설명으로 좀 달아 놓을게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트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내용들이 나와 있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미지도 용량이 되게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그거 이미지 최적화 시켜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작업해 줄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작업해 보죠. 준비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한번 작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수험 번호를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폴더 CSS 이미지 스크립트 이렇게 해주시면 1차적인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 연습하듯이 이쪽에다가 그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가서 헤더 있고 이미지 슬라이드 있고 이쪽에 컨텐츠 있고 부터가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먼저 그 레이아웃부터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앞에서 다 연습을 하고 오신 상태죠. 이번에 복습하는 거니까 이걸 처음부터 보시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아마 좀 그래도 기존에 해봤던 사람들은 이거부터 바로 봐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어쨌든 헤더 만들어 주실 거고요. 저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이쪽에다가는 이미지 슬라이드로 되어 있는 거 부분을 여기를 아티클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기는 컨텐츠에서 맨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시멘트 태그 써가지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건 자기 마음이에요. 뭐 아티클 써도 되고 섹션을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해줄 거고, 여기는 아이디는 헤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아티클 부분은 이쪽에다가는 슬라이더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메인이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푸터는 이쪽에는 푸터라고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지를 보면서 아마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질 거니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정렬을 제대로 못 맞추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실수하게 됩니다. 정렬. 코딩의 가장 기본은 정렬이거든요. 정렬을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경력이랑 상관없이 정렬 못 맞추시게 된다고 하면 그분은 기본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정렬을 항상 칼같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끝나는 부분이 뭐가 끝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나중에 이제 사이트 규모가 엄청 커질 거기 때문에 소스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디 부분은 이렇게 작업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오타난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짰을 때 이렇게 먼저 깔끔하게 작업해 주셔야지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작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 스타일 가셔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가시면 이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동에 가신 다음에 여기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시면 여기에 HTML, CSS는 캐릭터 셋을 UTF-8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HTML은 이미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 CSS는 이쪽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다 캐릭터 셋 해가지고 UTF-8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미콜론 꼭 찍으셔야 되고요. 그죠? 여기 빈칸 없으면은 이거 나중에 유효성 없을 때 에러 나니까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언어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리셋 같은 것 좀 한 번에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자 선택한 다음에 여백 같은 것 좀 없애줄 거라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이건 다 아시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본 텍스트 값을 333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다 컬러를 기본 값을 그냥 333으로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폰트 같은 것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A링크 쓰시게 되면은요 밑줄이 생기기 때문에 데코레이션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없애줄 거고, A링크가 들어간 부분은 컬러를 또 따로 설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333이라고 설정해 줄 겁니다. 아예 시험장 가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l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리스트 스타일이 생기니까는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논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img 부분 있죠? 여기도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버티컬 얼라인을 탑으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위드 값을 100%로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 네, 위드 값 100%로 넣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게 해주기 위해서 위드 값 100%로 넣어주면 되고, 물론 반응형이 아니긴 하지만 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주셔도 돼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거 된 거 같고, 그러면은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 월앱 또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이 월앱이라는 단어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쪽에 갖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CSS도 이쪽에 오시면 다 이렇게 주석 표시로 구분해 줄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줘가지고 작업해 줄 거고, 이거는 지금 가운데 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1200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넣어준다고 해도 미리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에 마진용 오토도 주는 거 다 기억나시죠? 가운데 정렬, 블록 구조를 가운데 정렬할 때는 마진용 오토를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세팅해 줄 거고, 헤더. 그래서 이쪽에는 또 헤더에도 내용이 많아질 거니까 또 제목 표시해주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CSS는 가로로 써도 되고 세로로 써도 되고 상관없지만은 요즘은 세로로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저희는 세로로 가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써줄 거고요. 위드 값을 100%라고 하면은 상위 박스에서 상속받는 거기 때문에 1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물론 1200으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수정할 때 불편하다는 거. 그리고 헤더는 이쪽에 100이라고 설정해 줄 거고요. 영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요? 여기다가 색깔을 넣어준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헤더 부분 넣어줄 거고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헤더 들어갔는지? 네,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간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 작업해 줄게요. 슬라이더. 여기다가 슬라이더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슬라이더로 넣어주신 다음에 얘도 위드 값은 100%, 그리고 하이트 값은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300이라고 되어 있네요. 300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BGC 넣어줘가지고 색깔은 여기도 23, 23, 23 이렇게 처리해 줄게요. 그죠? 색깔도 23, 23 처리해 줬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컨텐츠잖아요. 메인이라고 해놨네요. 그죠? 메인보다는 컨텐츠라고 작업해 줄게요. 이렇게 컨텐츠라고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가서도 여기다가는 컨텐츠 이렇게 설정해 줄 거고요. 위드 값은 100%에 하이트 값은 2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트 값은 200이라고 넣어줄 거고, BGC 넣어줘가지고 여기는 디구 이렇게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설정해주고, 마지막에 푸터 여기도 주석 표시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푸터 작업해 주신 다음에 위드 값은 100%에 그 다음에 하이트 값은 100, 그 다음에 BGC 해줘가지고 여기는 색깔을 뭐로 해줄 거냐면은, 여러분들 막 해줘도 됩니다. 저처럼 똑같이 색깔 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구별해 주기 위해서 작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됐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로고랑 메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H1 작업해주고 클래스로 로고 작업해줄 거고요. 물론 div 태그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네비 태그 써가지고 클래스 작업해준 다음에 여기는 네비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컨텐츠 슬라이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패스하고, 컨텐츠에는 3개의 박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섹션을 써도 되고 아티클을 써도 되고 그게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클래스로 여기는 공지사항 갤러들이 다 들어갔으니까 인포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배너는 말 그대로 배너라고 작업해 줄 거고, 이렇게 바로 가기는 링크이기 때문에 링크라고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푸터는 또 두 개로 나눠지니까요. 여기다 푸터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점 찍고 해서 해준 다음에 1 넣어준 다음에 푸터 1, 2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거고, 2번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푸터 2-1이라고 작업해 준 다음에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름을 여기 써주는 게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 이름을 써주는 게 더 좋긴 한데 좀 애매해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작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또 CSS 가서 작업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 가셔가지고 헤더에는 로고와 내비가 나 있으니까는 이쪽에 헤더, 여기에다가 자식으로 로고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저처럼 치잖아요. 그러면 오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오탄하면 여러분도 분명히 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꼭 더블 클릭해가지고 짧은 거라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주의할 점이에요. 시험장 가면 당황해서 안 보이거든요. 평소에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경력자들 같은 경우도 제일 주적이 오타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가 로고에다가 위드 값 한 20% 따로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 대충 20% 해줄 거고, 여기는 80% 해줄 거라서 하이트 값이 상위 박스에 있으면, 자식한테 있으면 상위 박스는 생략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거고, 백그라운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백그라운드는 필요가 없죠? 그죠? 왜냐면 자식한테 다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색깔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됐는데 두 개가 나왔죠? 정렬시켜줘야 되니까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풀로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거 끝났고요. 슬라이더는 아직 뭐 별게 할 게 없으니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안에 자식이 3명 있었어요. 아까 인포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배너, 그죠? 배너 있었으니까 배너 넣어주고, 링크 있으니까 링크 넣어주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하이트 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우선 위드 값은요 100%인데 3등분으로 나누면 33.33%잖아요. 0.0001% 남잖아요. 그죠? 그게 찝찝하면 그냥 400픽셀로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이트 값은 200이고, 그 다음에 BGC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그 상위 박스는 이거 필요 없다고 했죠?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여기는 이 세 개의 박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가는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 거고, 여기는 레이어 기억나시나요? 그죠? 레이어에서 이거 많이 연습했죠? 그래서 여기는 BC 이렇게 해줘가지고 세 개로 나온 다음에, 그럼 구조가 세로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로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줘서 가로로 정렬시켜 주시면 되고요. 푸터도 이쪽에 푸터 1이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가 있고,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위드 값은 임의로 정하는 거니까 20%, 하이트 값은 100, BGC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똑같이 복사해서 얘는 80%, 그죠? 그리고 여기 색깔은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색깔이 B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A3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두 개가 생겼죠. 두 개 정렬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푸터를 반으로 또 나눠줘야 되니까는 푸터에, 여기에 푸터에 2-1 이렇게 넣어주시고, 2번 넣어주시고, 됐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위드 값을 100% 넣어주게 되면은 위에 상속받는 거니까, 퍼센트는 부모한테 상속받아요. 그래서 100% 넣어주고, 하이트 값은 50, 그 다음에 BGC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요거 넣어주시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죠? 밑에 하이트 값이 있으니까 자식은 하이트 값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색깔만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레이아웃이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잘 되셨나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똑같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는 거예요. 코딩을 순식간에 완성이 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더가 가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헤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은 다음에 세부적인 거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섹션씩 가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헤더 가볼게요. 헤더 가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작업하실 때 색깔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주조색하고 보조색을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이건 정해줘야 되는데 이 색을 정할 때는 주의할 점은 이쪽에다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이미지 넣어줘가지고 지금 이미지 경로가 우리가 어딨냐면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에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미지 폴더스에 가가지고 이쪽에 갤러리 슬라이드 공연 있잖아요. 이걸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컨셉을 잡을 때는요. 이 이미지 색이랑 비슷한 컨셉을 잡으시면 돼요. 그죠?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 나오게 할 거라서 요 사진을 컨셉으로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파란색이니까 저는 이번에 아예 파란색으로 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편집해가지고 여기에 따로 포토샵에서 편집해서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제일 괜찮은 이미지를 하나 골라가지고 어울린다 싶은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색을 주조색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을 많이 다양하게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헤더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로고는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A 링크를 붙여가지고 샵 해놓고 임시로 샵 해놓을 거고요. 여기는 보시게 되면은 로고가 들어가는데 강원 천문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로고에 들어갔으니까 요거의 설명을 한번 살짝 봐야겠죠. 그래서 로고는 폴더에 재현된 로고를 삽입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로고를 아마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로고의 색은 주제에 맞게 반드시 변경을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요런 거는 포토샵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부가 설명을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자료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우선 임의로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작업해 줄 건데 메뉴에는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가 되고 벗어나면은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 오버 효과를 주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서브 메뉴를 나오게 부드럽게 나오게 해라. 뭐 이런 뜻인 거고. 서브 메뉴의 메인 페이지 콘텐츠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정하래요. 그래서 메인 콘텐츠가 이미지 슬라이드 쪽에 거의 가까우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배경 색상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말한 게 다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메뉴는 이쪽에 여기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작업해 볼게요. 우선은 ULLI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A 링크를 만들 거고요. 이렇게 A 링크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원 천문대 이렇게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용 안내 이렇게 들어갈 거고 뭐야? 그 다음에 여기는 천문대 예약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커뮤니티 이렇게 처리해 줄. 우선 1차 메뉴 만드신 다음에 이쪽 LI 안에 가셔가지고 여기다 또 UL LI 만드시고 A 링크까지 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천문대 소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여기는 한 칸 안 띄었네요. 나도 한 칸 안 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인사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오시는 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얘도 한 칸 안 띄었으니까 저희도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기는 관람 시간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달의 별자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또 여기는 예약하기. 여기는 예약 확인. 그래서 웹 디자인 기능사 보면서 이게 뭔가 내가 디자인도 하고 사이트도 만들고 하는 게 재밌지 않나요? 안 재밌나? 재밌을 수도 있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실무에 가시게 되면 한 기본의 기본이긴 합니다. 그죠? 꼭 필요하긴 한데 전체 배움의 양의 한 10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여기 시험은 디자인 기능사 시험은 한 100분의 1 정도만 나온 것 같아요. 제 느낌상. 어쨌든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면 이제 바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업하실 때 이렇게 항상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접기를 눌러셔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기가 제대로 되면요, 이게 닫는 태그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그죠? 막상 시험장 가면 이런 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고. 그러면은 로고 부분은 여기는 이렇게 작업해 줄 건데, 백그라운드 색을 제가 한번 그 이미지 색이랑 비슷한 걸 잡을 거라서 여기다가는 헤더한테 우선 백그라운드 색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파란색을 줄 거예요. 임의로 잡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색깔이 들어갈 건데, 이것 때문에 다 안 보이잖아요. 이제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색깔. 그죠?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 그럼 요 색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로고가 들어갔으니까는 로고한테는 여기다 A링크 줘가지고 컬러는 하얀색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컬러가 하얀색 들어갔죠. 그래서 로고 부분에 가운데 정도 이렇게 좀 와줘야 되기 때문에 패딩으로 조절해 줄게요. 패딩을 한 30에서 40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위아래 30, 왼쪽으로 좀 40 정도 해주시게 되면은, 네. 근데 위아래는 안 먹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또 여러분이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안 먹히는 이유는 얘는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안 먹힙니다. 그래서 살짝 블록 구조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그래서 여기다가 인라인 성질을 가지면서도 블록 성질을 갖고 있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패딩까지 먹힙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질을 살짝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내비 부분, 여기 내비 부분 들어갈 건데, 내비 작업할 때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메뉴가 들어가니까는 작업하실 때 이렇게 작업해야 된다고 했죠. 헤더 가서 여기다가 내비 해놓고 UL, 바로 밑에 있는 자시 선택해 줄 수 있는 UL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LI, 이렇게,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UL. 그래서 제가 하는 순서대로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게 되면 크게 당황하는 일은 없어서 실수 없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강원 천문대 어쩌쪽이 나오는데 다 글씨가 사라진 것 같아요. 우선 밑에 있는 서브 글씨 있죠? 얘를 살짝 감춰 놓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그럼 4개가 먼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네 글씨는 여기다가 하얀색을 줄게요. 잘 안 보이니까 우선 하얀색을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이 하나하나씩 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LI가 지금 세로로 돼 있으니까 가로로 정렬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에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주면 되는 거고, 그죠? 맞죠? 저거를 오른쪽으로 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 스파이 컨텐츠를 이쪽에 보시면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라이트로 딱 주는 거죠. 이렇게. 별거 없죠? 저걸 중앙으로 오고 싶어. 그러면은 온라인 아이템을 센터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중앙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안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온라인 아이템이 센터로 중앙으로 오려면은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게, 얘가 하이트 값이 있어야 얘가 가운데로 정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하이트 값이 상위 박스에 있으니까는 그냥 100%라고 해주게 되면 이건 100픽셀이 되는 겁니다. 물론 100픽셀 적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딱 중앙에 오죠. 그래서 하나씩 그림을 보듯이 맞추시면은 작업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 간격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이쪽에다가는 패딩을 15에서 45 정도 살짝 주면, 네, 저 정도 벌어진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여기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갔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여기가 살짝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버했을 때도 여기 보시면 시험지에 보시면 오버했을 때 뭐 효과 다 하이라이트 효과 주고 뭐도 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저는 오버했을 때 여기다 색깔을 줄 거예요. 여기다가는 오버했을 때 이쪽에다 색깔을 주겠습니다. BGC는 여기다가 4, 2, 8, AA4.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임의대로 주셔도 됩니다. 그럼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게 색깔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좀 이상한가?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너무 밝은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거 원본 색깔을 갖고 간 다음에 여기서 조금 진하게 한다거나, 그죠? 조금 환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이렇게 너무 조금 비슷한 거, 색이 너무 비슷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만점 맞아도 만점 안 맞아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노는 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살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나 나오잖아요. 영역이 잡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영역이 잡히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줄 거예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자식들이 앱솔루트가 됐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여기 li 있죠? 얘네들을 기준점으로 해서 밑으로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 li한테 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 li 얘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주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썼을 때는 꼭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꼭 거의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천문대라는 속의 글씨가 강원 천문대 바로 밑에 내려왔잖아요. 저거는 이 에이트가 릴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글씨 끝나는 부분부터 되는 거라서 이쪽에다가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시게 되면은 저기 박스 밑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왜 쓰는 건지. 이게 초반 때는 여러분들 이해 못할 수 있지만 저도 이거 인라인 블록 같은 거 코딩 퍼블리셔 했을 때 1년 차 때도 몰랐어요. 누가 알려준 적은 없었고 제가 또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과 블록의 차이점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CSS가 모든 게 다 이해가 됐었어요. 아, 내가 왜 했을 때는 저게 안 되고 했던 것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되면 되다 넘겼는데 그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이거였어요. 이거. 그죠? 이거를 알고 난 뒤로부터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를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과 블록은 이렇게 코딩을 해보면서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 A한테 패딩을 10을 줄 거고 20을 또 줄 거예요. 얘한테 안 먹히죠? 인라인 구조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디스플레이 블럭도 줄 거예요. 먹혔죠?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UL에다가 색깔을 주죠. 뭐 여기다가 BGC 이렇게. 그럼 색깔이 들어갔죠. 색깔이 있는데 여기 꽉 차야 되니까요. 위드 값을 줘볼게요. 그래서 위드 값을 100% 이렇게 주면 들어갔습니다. 글씨가 좀 가운데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보면서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게 되고 이쪽에다가 오버했을 때 색깔이 좀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오버했을 때는 BGC 해줘가지고 색깔은 C0DCFF 해주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 들어갔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별거 없죠?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마우스 오브젝트 하나씩만 나오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쪽 UL 부분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 시켜줘서 안 보이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헤더는 이제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났죠? 그래서 혹시 잘 하고 계시죠? 궁금하시네. 잘 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렇게 이제 끝났으면 이제 이상이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 뭐 슬라이더 가야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부분 가볼게요. 이 슬라이더 부분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미지 3개로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폴더에 제공된 3개의 텍스트를 각 이미지에 적용을 하래요. 그죠? 근데 텍스트의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는 적절하게 설정해서 가독성을 높이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포토샵으로 작업하셔도 되고 코딩으로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미지 슬라이드는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서서히 사라지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3초. 그래서 여기 무한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우선은 슬라이더로 움직일 수 있는 워랩이 필요해서 슬라이더 워랩 줄 거고요. 요 안에 슬라이더 이미지가 여기 3장이 들어갈 거고요. 구별을 해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S1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저게 필요가 없어도 그냥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A링크 줘서 여기다가 IMG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 슬라이더 01 해주고요. 여기다가 꼭 여기다 설명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텍스트라고 설정해 줄 거고 H2라고 작업해줘서 여기는 천문, 과학, 교육관, 시설, 소개 이런 것들이 멘트가 들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쪽에 넣어줄 거예요. 이런 거 멘트가 있을 거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소개인 거니까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알트 탭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웹 표준을 준수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보시면 슬라이더를 이렇게 설정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게 총 몇 장이 들어가냐면 3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2개 들어가고요. 여기는 3개. 이렇게 3개가 들어갈 거고 3이 들어갈 거고 여기다가는 멘트 다르게 이렇게 처리해 줘 가지고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멘트로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확인해 보시면 이미지 총 3장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 둘, 3장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글씨가 가운데 와야 되니까요. 글씨는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디자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슬라이드 워랩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까는 이쪽에다가 작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슬라이더 아이디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자식이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 밑에 자식으로 또 슬라이더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우선은 페이드 효과를 주려면요 이미지를 한 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우선 글씨부터 좀 처리를 해줄게요. 글씨 얘네들을 가운데 오게 처리해 줄 거라서 이미지 위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영역이 깨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위치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로 줄 거고 가운데 오게 해주기 위해서 레프트 50에 탑 50%를 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면 항상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해주면 한 곳으로 다 모일 거예요. 여기가 모였네요. 그래서 슬라이더가 기준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슬라이더가 기준점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포지션을 줄 건데요. 이렇게 포지션 릴레이티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왔죠. 그죠? 이미지 3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오긴 왔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50% 됐는데 5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오른쪽에 생겼기 때문에 얘를 정 가운데로 오게 해주려면 여기 위드 값의 반값만큼만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하이트 값의 반값만큼만 위로 올라가야 얘가 딱 정 가운데로 와요. 그때 쓰는 게 트랜스폼의 트랜스레이트를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 이렇게 주면은 딱 가운데 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시면은 얘네들은 가운데 딱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BGC 줘가지고 RGBA 모두 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운데로 올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왔고요. 패딩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컬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 안에 H2한테는 컬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컬러를 여기다가 하얀색 줘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P 태그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도 컬러를 하얀색 이렇게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는 직접 꼭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브라우저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30이라고 해줄 거고 여기는 16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H2 밑에 살짝 마진 밑으로 간격을 살짝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주시면 되죠. 잘 티는 안 나네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 페이드 효과 주려면은 스크립트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세 장을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이 세 장한테 또 뭘 줘야 되냐면은 포지션을 줘가지고 세 장을 하나로 뭉치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릴레이티브는 아까 왜 썼냐면은 이거 기준점 잡으려고 썼거든 말이에요. 두 개를 같이 못 써요. 못 쓰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기준점 역할을 해줘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레프트 0, 그 다음에 탑 0 해주시게 되면은 또 요거의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는 여기가 포지션 릴레이티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세 장이 한꺼번에 다 모인 겁니다. 그죠? 세 장이 한꺼번에 모였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스크립트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그렇게 코딩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됐으면은 이쪽에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고 푸터까지 작업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럼 바로 또 이어서 작업해 볼게요. 아마 이제 시험장 가시면은 30분 안에 반이 나가지 않을까요? 애들 학생들이 그러던데 처음에 많이 우르르 나간다고. 그죠? 그래서 아마 준비 공부 안 하고 오는 사람들은 바로 나가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뭘 또 하셔야 되냐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이쪽에 공지사항 갤러리 요거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규모가 커지니까요. 이쪽에다가 주석 표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규모가 커지니까 이렇게 주석 표시 해주고, 배너도 이렇게 해주고, 그죠? 링크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죠? 이쪽에는 우선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메뉴랑 컨텐츠가 탭 메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섹션을 쓰게 되면 꼭 제목 태그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 태그 써주시면 되는 거고, 이쪽에다가 그러면은 제목이 두 개 들어가니까 A 링크로 해줘가지고요. 여기다가는 공지사항, 그 다음에 여기는 갤러리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클래스를 붙여가지고요. 인포에 탭 메뉴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는 메뉴라고 작업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디얼박스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는 인포의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죠?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두 개. 그래서 여기는 디얼박스 두 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얘는 노티스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는 노티스라고 작업해 줄 거고, 얘는 갤러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갤러리라고 작업해 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탭 메뉴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아마 50%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걸리면 스크립트 하나 더 외워야 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됐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내가 공지사항을 보고 있다고 액티브 효과를 줘가지고 표시를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클래스를 여기다가 액티브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 짝대기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사실 웹표준 준수하려면 이거 쓸 수 없거든요. 이거 쓰면 안 되거든요.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짝대기가 필요해가지고 써주긴 한 건데, 사실 정확하게 하려면 이것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짝대기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웹표준에서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건 디자인 쪽의 요소기 때문에 그냥 백그라운드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저렇게 그냥 해줬어요. 그죠? 만약에 만점을 맞고 싶다 그러면 저거는 CSS로 넣으셔야 됩니다. 만점을 맞았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쪽에다가 UL 해주고 LI 작업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는 공지사항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공지사항, 이런 멘트도 다 주겠지만 이런 거 대충 이렇게 써줄게요. 그 다음에 날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A링크 안에다 쓰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스팸 태그, 쓸 거 없을 때 쓰는 게 스팸 태그입니다. 쓸 거 없을 때 쓰는 게 스팸 태그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div 태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멘트 태그를 썼을 때 더 이상 쓸 게 없다. 그럴 때는 블록 구조에서는 div 태그, 인라인 구조에서는 스팸 태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여기는 멘트 좀 살짝 바꿔줄게요. 이런 식으로 살짝 좀 바꿔줄 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짜도 좀 바꿔줄까요? 2, 3, 1, 2, 3, 4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노티스가 된 거고, 여기 이미지는 간단해요. UL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li 작업해 주고 여기다 A링크 넣어 줄 거고요. 나중에 이거 이제 탭 메뉴로 클릭하는 거 순서 같은 거 다 하려면요 A링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갤러리 이렇게 해줘서 여기다도 이름 다 대충 쓰지 말고 진짜 있는 것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하나씩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줬어요.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탭 메뉴 부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해보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을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컨텐츠의 인포니까 인포 메뉴라고 작업을 해줬으니까 이쪽에 작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CSS에 가서 컨텐츠 있고, 여기가 좀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컨텐츠 인포라고 한 번 더 세분화 시켜 줄게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배너, 왜냐면 복잡해질 거니까는 여기도 배너도 이렇게 작업해 준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배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링크도 복잡해질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좀 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길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다 이런 것들 다 가로로 바꿔가지고 빈틈 공백 없이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독성이 좋은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인포에 여기에 보시면 H3가 있었죠. 여기 보시면 H3가 있었고, 여기에 H3가 있죠. 이게 인포에 H3가 있고, 그 다음에 A 태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 해주고 여기는 A 링크.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인포에 인포 메뉴가 있고 뭐가 상당히 좀 많죠. 여기 인포가 있고 이거를 인포 메뉴라고 해줄게요. 인포 메뉴. 그래서 인포 메뉴에는 A 링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너는 뭐냐? 얘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포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인포에 인포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죠? 인포 컨텐츠가. 뭐야? 왜 또 분리가 돼? 여기는 인포 컨텐츠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인포 컨텐츠 노티스가 있고 갤러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노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갤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조화를 시켜주는 게 좋긴 해요. 이게 이름이 좀 너무 기니까 여기 가운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해도 되지만 뭐 여러분들은 아직 실무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실수를 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길더라도 써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갤러리가 방해가 되니까는 잠시 숨겨 놓을 거예요. 이렇게 숨겨 놓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포에 우선은 너무 이게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을 한 20 정도, 이 정도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색도 이 파란색이랑 비슷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저 진한 파란색을 너무 쓰게 되면요, 너무 강조가 되니까는 디자인이 분산되어 보이기 때문에 여기 좀 연한 파란색으로 색깔 낮춰서 이렇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포 메뉴 있고 A가 있으니까는 여기 인포 메뉴 A 있죠? 얘네한테 뭐라고 작업해 줄 거냐면은 폰트 사이즈는 한 20 정도, 이 정도 처리해 줄 거예요. 안 먹히는 것 같은데 안 먹혔네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한 22 정도 해줘야 되나? 이거 너무 컸네. 22 정도, 이 정도 설정해 줄 거고 간격을 살짝 밑에랑 주기 위해서 10px 정도, 이 정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죠? 근데 A링크니까 안 먹히죠? 그죠? 그래서 A링크니까 안 먹히니까는 얘한테 줘도 돼요. H3 얘한테. 그럼 먹히죠. 글씨 좀 더 크게 할까요? 이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구조가 깨지죠. 이렇게. 이게 왜 깨지냐면은 하이트 값에 200을 줬는데 패딩을 위아래로 20씩 줬으니까는 총 40이잖아요. 하이트 값이 24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옆에랑 똑같이 맞추고 싶으면 여기는 200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160이라고 줘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요즘에는 박스 사이징을 줘가지고 보더 박스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 패딩 값이 이 하이트 값이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아예 계산해서 이걸 빼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쓰셔도 되고요. 많이 쓰니까 잘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줬으면은 노티스 부분에 여기에 li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노티스에 li가 있고 li 안에 a가 있고 그 안에 스팬이 있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구조니까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저 간격이 조금 전 부족한 것 같아서 이쪽 여기다가 간격을 좀 줄 거예요. 폰트 사이즈는 16 정도 될 거고 라인 하이트는 1.8 정도 맞춰주시면 네, 좀 비슷해졌죠?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A 택이고 여기가 스팬 택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LI한테 뭐라고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플렉스를 줄 거고 이 상태에서 A한테는요. 근데 이거 좀 색깔 이게 위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LI에 보시게 되면은 LI가 있고 A가 있고 스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준 거고 플렉스를 줬고 A한테는 위드 값을 한 75% 정도 이 정도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스팬한테는 위드 값을 25% 정도 이 정도 처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얘가 좀 위로 올라갔죠? 좀 왜 위로 올라갔지?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다가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있으면은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도 지금 스팬에 얘기 보시게 되면은 얘도 지금 뭐가 안 들어갔냐면은 라인하이트가 아마 안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얘도. 그래서 노티스 LI에 줬는데 아닌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그죠? 여기는 좀 위로 올라왔고 스팬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쪽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스팬 여기 LI가 있고 스팬 있고 여기도 똑같이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그러면은 됐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니까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살짝 이렇게 위드값을 줬잖아요. 백그라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넣어가지고 영역이 제대로 잡혔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는 얘네들한테는 텍스트 온라인을 라이트로 줘서 오른쪽 정렬이 좀 딱 맞죠. 이렇게 이게 훨씬 낫겠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되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는 뭐 끝난 것 같죠?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지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갤러리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제 이쪽에 갤러리가 있으니까 노티스 노티스 돼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다시 디스플레이 논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오픈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갤러리가 있을 거고 여기 갤러리 다음에 UL 있고 LI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야? 갤러리 다음에 UL이 있고 LI가 있고 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한번 만들어 놓고 LI가 지금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스플 플렉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오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다가 저스파이 컨텐츠의 스페이스 비트윈이라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고 얘도 살짝 오버 효과를 주기 위해서 LI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죠? LI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쪽에 A한테만 보더값을 살짝 줘볼게요. 보더는 2픽셀 줄 거고 솔리드 해줄 거고 색깔은 여기에 지금 주색이 파란색이니까는요 요 파란색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요 색깔 제일 진한 색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요렇게 색깔을 넣어주는 거죠. 그죠? 색깔이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죠? A는 무슨 구조예요? 그죠? 항상 이렇게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 뭘 의심하면 돼요? 인라인 블록 구조를 의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쪽에다가 블록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마우스 오버 효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효과 줘서 이때 보더 컬러를 여기다가 보더 컬러를 여기다 파란색 요걸 넣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얘네들은 평소에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안 보이게 트랜스페런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마우스 오버 했을 때 이렇게 살짝 나오게 해주죠. 그죠? 여기다가 이건 안 줘주면 얘들 움직여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면서 이런 효과를 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공지사항 갤러리가 끝난 겁니다. 요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힘드시죠? 제가 힘드네요. 어쨌든 이제 거기까지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제 반이 끝나가요. 반이 끝나가니까 좀 힘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낼 거면 됐고 배너 부분은 그냥 이미지랑 글씨만 나오게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도 배너에 섹션을 썼기 때문에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을 꼭 넣어주시고 제목은 여기서 제공하는 멘트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링크 하나 넣어줄 거예요. 여기는 예매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어줄 겁니다. 나중에 뭐 처음부터 너무 디자인이나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다 하면 시간이 좀 남는다. 그때 신경 써도 되니까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넣어줄 거예요. 여기다가 URL 작업해줘서 여기 이쪽에는 이미지 폴더 안에 배너라고 이렇게 하나 넣어놨죠?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안 보이죠? 이미지가 왜 안 보이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이미지가 뭐가 들어있냐면은 배너. 이미지에 가보면 배너. 네?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나오네. 그래서 이쪽에 배너에 가보면은 배너 이미지. 뭐야? 왜 안 나와? 그러면은 확인해 봐야겠죠. 검사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다가 뭐가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러면은 확인해 보면 되는데 컬러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컬러라서 그렇어.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좀 안 맞다 치면 BG 사이즈 해줘가지고 커버 해주면 내가 보이는 영역에 딱 맞게 나오는데 차이가 없군요. 안 써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가운데 위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줄 거고 온라인 아이템 센터 그죠? 주시면 되고 JCC 외우시면 됩니다. AIC, JCC 그죠? AIC, JCC 외우시게 되면은 여기 글씨가 가운데 올 거고 요 예명의 글씨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플렉스의 디렉션 방향을 컬럼으로 작업해 주시면 내려가죠.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H3가 있으니까는 이쪽은 컬러를 하얀색으로 배경에 반대색으로 줘주는 게 좋죠. 그래야 글씨가 잘 보이니까.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정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밑에 아이고 이 밑에 이쪽에 가서 여기다가 A링크 글씨 적어준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색깔을 살짝 BGC 줘가지고 여기다가는 RGBA 줘가지고 검은 색깔로 투명도를 살짝 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패딩을 10에서 20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으로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를 살짝 굴곡을 한 50피스 정도 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줄 거고 위에 간격을 마진탑을 10 정도 주면은 살짝 버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로 재주면 되고요. 얘도 오버했을 때 살짝 효과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오버를 주신 다음에 BGC만 RGB를 색깔을 0,0,0.1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오버했다는 느낌만 들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배너도 끝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배너는 그렇게 끝낼 거고 그 다음에 링크 맙소사 이런 이거 어디 여기다 하고 있냐? 그죠? 이거 이쪽에다 작업해 줘야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링크인데 뭐 별다를 건 없어요. 제목 태우 꼭 써줘야 되니까는 이거 써주시고 이달의 별자리 구경하기 뭐 여기도 그냥 A링크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이미지를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미지가 장식용인데 의미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백그라운드로 처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넣으실 때 이미지가 의미가 있다 그러면은 ING 태그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미지가 그냥 장식용이다 그러면 백그라운드로 넣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 링크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또 작업해 줄게요. 여기도 이미지 컬러가 아니라 이미지 img 넣어주신 다음에 URL 넣어줘서 여기다가 한번 올라가서 이쪽에다가 링크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네, 나왔죠. 이번엔 바로 나왔네요. 얘도 그러면 이렇게 작업해 주신 다음에 됐죠? 그래서 조금 요거랑 디자인을 좀 똑같이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다르게 해주고 싶은 느낌이 생겨서 여기다 한 위드값 100에 하이트값 100짜리 그 다음에 BG는 이쪽에다가 RGBA로 해줘가지고 임의로 그냥 여기다가 잡아줄 거예요. RGB 색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0.8 정도 이렇게. 근데 안 되죠,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디스플레이 뭐 해줘야 돼? 디스플레이 네, 블럭 해줘야 되죠. 그거 해주고 둥그게 작업해 줄 거라서 보더 레디우스를 여기다가 50% 정도 해주면 동그라미 저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글씨 가운데에 테스트 라인 센터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하얀색 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앙에 오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라인 하이트를 100페이스 여기 줄 건데 100페이스 주면 이렇게 가운데 오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px 안 쓰면요 100배가 되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오게 작업해 줘야 되겠죠? 가운데로 오게 작업해 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가운데로 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올려주면 위드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록 구조가 됐어요. 지금 블록 구조죠. 그래서 블록 구조를 가운데 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진 0 오토 이렇게 처리해 주실 가운데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에 글씨 메뉴에 있는 글씨 H3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죠? 컬러는 하얀색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까지 가운데로 오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요 정도 왼쪽이랑 똑같으면 디자인이 똑같으면 별로니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살짝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쪽에다가는 BGC를 색깔만 다르게 해줘서 처리해 주시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면 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자인이 지금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푸터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푸터 작업 한번 해줄게요. 여기도 이제 로고를 음영으로 처리해가지고 포토샵으로 처리해가지고 작업하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코딩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천문대라고 글씨만 써줄 거고요. 여기에는 2-1번에는 하단 메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트 써가지고 li 쓰고 그 다음에 a링크 작업해줘가지고요. 여기는 개인 정보 처리 방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 메뉴를 대충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저작권 보호 정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고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CCTV 설치 및 운영 지침 이런 식으로 작업해 줄 거고요. 여기는 카피라이터 작업해 줄 건데 여기는 뭐 어드레스 태그를 써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는 카피라이트 라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회사 마크 그래서 이런 거 회사 마크 같은 거 넣어줘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C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고 그냥 대충 쓰면 되죠. 2023 해준 다음에 이런 거 뭐 제공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스타일 가셔가지고 이쪽에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1에다가 먼저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색깔을 좀 깔아야 되는데 파란색 놓으면 또 너무 집중되니까 여기 색깔 다 지워줄게요. 이렇게 전체 푸터한테만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줄 거고 이렇게 연한 회색깔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푸터 1에다가 H4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는 30 정도, 이 정도 넣어줄 거고, 이렇게, 그죠? 들어갔죠? 그 다음에, 컬러는 음영 뭐 해가지고 해주라니까 이거 포토샵으로 약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회색 깔로 만들어줘야, 흑백색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만 처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 패딩은 32 정도. 이 정도 처리해주면, 네, 대충 가운데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얘네 글씨, 이 부분은 가운데 오게 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줄 거고, 여기에 li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처럼 위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줘도 되고요. 얘는 블록 구조기 때문에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셔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인라인 블록을 주셔도 되고 플렉스를 줘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딩 탑을 24 정도 줘서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이쪽에도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줄게요. 그죠? 이런 건 디자인은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얘도 살짝만 2-2까지 살짝만 위로 패딩 탑으로 한 10 정도만 살짝 주면 근데 10을 주니까는 여기 하이트 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40으로 만들던가 그죠? 아니면은 박스 사이즈를 쓰던가 요즘은 박스 사이즈는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2-1번의 li니까는 a링크한테는 여기다 a링크 마우스 오버효과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선 패딩을 살짝 넓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는 오버했을 때는 여기다가 언더라인 텍스트 언더라인을 작업해 주시면 네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짝대기가 들어가잖아요. 가상 요소를 이용해서 작업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거죠. 이쪽에 li한테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위에 있구나. li한테 보더를 라이트로 1픽셀에 솔리드에 이렇게 살짝 주시면 되겠죠. 그 라인이 들어가죠. 그죠? 정확하게 안 맞아가지고 살짝 그렇긴 한데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중에 한번 디테일 한번 들어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마지막 li 중에 제일 마지막한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보도가 필요 없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라인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로고도 이제 들어가셔야 되고 제공되는 거 들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코딩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CSS 밸리데이터 오류가 없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류가 있는지 그죠? 없죠? 오류가 없으니까 이렇게 코딩 하시면 되고 HTML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기도 없습니다. 그죠? 해서 이렇게 맞게 코딩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이쪽에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주의할 게 있나?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꼭 이미지 줄 때 이거 알트 소스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텍스트 같은 거 우리가 알아서 잘 해줬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CSS 사용 안 함을 했을 때 콘텐츠가 새로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CSS를 여기 보시게 되면은 CSS를 사용 안 하면 하잖아요. 이렇게 알아서 왼쪽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태그 하면 안 되고 CSS로 레이어스 작업해줘야 되고요. 플렉스 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별도로 지정하지 사용자 필요 모든 콘텐츠 얘는 로고, 메뉴, 버튼, 바로 가기에는 이미지 링크 이걸 해줘야 된대요. 탭키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 해줬죠. 아까 전에 탭 누르면 선택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도 선택이 되고요. 여기도 선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선택되고 있고 여기 다 선택, 여기도 다 되고 있습니다. 실무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선택했을 때 밑에 서브 메뉴도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는 네, 실무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 통과됐고 여기도 다 됐고 탭 메뉴 다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스크립트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는 우선 팝업 소스를 이쪽에다가 클릭했을 때 팝업 소스를 안 했는데 이거는 요거 한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 스크립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에 이제 코딩이 다 끝낸 상태에서 스크립트 이쪽에다가 연동을 시켜놨죠. 그래서 스크립트에 가서 여기다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파일이 다 로딩이 되고 읽었을 때 그때 여기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거를 꼭 써주셔야 돼요. 요걸 써주셔야지 그 다음에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미지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슬라이드 먼저 할 거예요. 그죠? 이미지 슬라이드 먼저 하고 요게 여러분들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 틀리면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코딩 다 한 다음에 이미지 슬라이드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슬라이드 효과를 줄 건데 페이드 효과를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현재 current current 인덱스 작업해 줘 가지고 현재 이미지를 여기 설정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지금 다 앱솔루트로 묶어 놨으니까는 이쪽에다가 슬라이더한테 모든 이미지를 다 숨겨줄 거예요. 그래서 하이드 작업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미지만 보이도록 작업해줄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해주신 다음에 얘만 보이도록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제 이거만 보이죠? 이게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set interval 작업해 주셔가지고 여기다가 펑션 그죠? 다 이거 한번 연습하고 오셨던 거죠. 그죠? 처음보다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는 그걸 생각하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고 다음 인덱스를 만들어 줘 가지고 얘는 현재 인덱스에다가 플러스를 1을 하면 다음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나누기 3을 하게 되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무한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인덱스 값은 여기 처음에 0이 들어가면은 1 나누기 3은 1이죠. 나머지가 그래서 여기는 1, 2, 012, 012 이렇게 무한으로 나오게 작업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슬라이더의 첫 번째 이미지한테는 0이 들어가니까 첫 번째죠. 그거는 커런트 인덱스가 0이죠. 그래서 걔한테 페이드 아웃 사라지게 작업해 줄 겁니다. 1.2초 동안 사라지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는 넥스트 이미지잖아요. 걔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나타나게 해줄 거예요. 페이드 인. 그러면 1.2초 동안 두 번째 이미지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미지에다가 다음 이미지를 저장시켜 주시게 되면은 얘는 3초에 한 번씩 일씩 증가가 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건데 여기 3000을 안 붙였죠. 그래서 3000이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3초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쉽죠? 네,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씩 나오게 작업해 줄 거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전체 여기에 내비에 UL에 있는 바로 밑에 자식의 UL에 있는 LI한테 얘한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했을 때 함수 펑션을 작동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 밑줄이 들어가 있지? 그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했을 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내가 오버한 밑에 있는 서브 메뉴를 찾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여기 서브 메뉴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서브 메뉴한테는 이름을 안 달아준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빼먹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서브 메뉴 이렇게 달아주시게 되면은 쉽게 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달아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서브 메뉴라고 달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브 메뉴를 달아줄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는 여기다가 서브 메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브 메뉴를 찾은 다음에 걔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보여줄 거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한 번만 작동할 수 있도록 스톱을 넣어줄 거고, 여기다가 슬라이드 다운을 넣어줘서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드 식으로 0.2초 만에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작업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왜 밑줄이 생기나 모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밑줄이 생겨져 있어 나오죠, 이렇게. 근데 위에 안 나오니까는 여기 내비 이 부분은 CSS에 가가지고 이쪽에 헤더 내비, 헤더의 내비에 가셔가지고 이쪽 내비에다가 뭐 해줄 거예요?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시고 제트인데스값을 1000으로 주시게 되면요,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위로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트인데스 값을 주시면 위로 올라옵니다. 제트인데스 값은 포지션을 같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마우스 아웃 했을 때, 여기다가는 마우스 아웃 했을 때 이렇게 해준 다음에 펑션 처리해주고 작업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밑줄이 생기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반대로 슬라이드 업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됐죠. 마우스 오버가 있고 엔터가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밑줄이 생기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마우스 오버 넣어줄게요. 작동은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하나씩 나오는 거 성공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탭 메뉴 작업해 줘야 되죠. 탭 메뉴. 그 다음에 여기는 탭 메뉴 작업하게 될 겁니다. 그죠? 스크립트는 금방 끝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탭 메뉴 같은 경우는 이제 콘스트 작업해 줘가지고, 콘스트는 상수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탭 btn을 설정해 줄 거예요. 이름을 새로 설정해 줄 거라서 우리는 인포 여기다 메뉴라고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인포의 A를 설정해 줬기 때문에 요거 설정해 주고, 그다음 탭 메뉴의 컨텐츠는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탭 메뉴에 가보시면 컨텐츠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인포 컨텐츠라고. 그래서 여기는 인포 컨텐츠의 밑에 보시게 되면은 div 박스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div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여기 이제 탭 메뉴가 있기 때문에 탭 메뉴가 있죠. 두 개가 자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탭 컨텐츠에서 하이드 다 숨길 거예요. 숨긴 다음에 여기에 EQ 0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죠? 0 해준 다음에 쇼 작업해줘서 얘만 보이게 작업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공지사항이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지사항이 봅니다. 근데 공지사항에는 오버 효과가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이쪽에 노티스 이쪽에 가서 노티스 컨텐츠 되고, 노티스 여기죠? li 여기에 오버했을 때 여기다가 오버했을 때 제가 놓친 게 많네요. 처음에 할 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언더라인. 뭐 지금 다 고치면 되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오버 효과 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쪽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줘가지고 펑션 이거 제가 밑줄 들어가는 건 아마 제가 다른 효과가 지금 적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왜 진짜 왜 이게 밑줄이 나오지? 다시 탭 다른 방식으로 해볼까요? 해서 온 작업해준 다음에 클릭 해준 다음에 펑션.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는 밑줄이 안 나오네. 클릭.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줘도 되고, 여기서 보면은 탭 btn이 뭐 어쨌든 클릭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죠? 여기도 디프리케이트 뭐 없어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아마 작동은 될 겁니다. 아마 이 문법이 이제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됐나 봐요. 네, 상관없을 것 같고, 콘스트 작업해 준 다음에 인덱스 작업해 주셔가지고요. 내가 클릭한 거에 인덱스 번호를 갖고 올 거예요. 인덱스 번호를 갖고 와서 클릭한 거에 우선 add 클래스 작업해 주신 다음에 액티브를 붙여줄 겁니다. 그죠? 액티브를 붙여주고, 나머지 형제들한테는 시블링 작업해줘서 저 액티브를 지워줄 거예요. 리무브 클래스 해줘가지고 여기다가 액티브를 지워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클릭할 때 액티브가 지워지기 때문에 그 작업을 들어간 건데, 지금 보시면 버튼을 클릭하면 안 들어가긴 하는데, 클릭했을 때 여기다가 인덱스 해줘서 이쪽에 내가 클릭한 거에는 액티브를 넣어주고 형제한테는 지워주는 효과를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탭 컨텐츠 이쪽에다가 뭐 해줄 거냐면은 EQ 해준 다음에 내가 클릭한 거에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인덱스. 그래서 여기다가 인덱스한테 뭐라고 해줄 거냐면은 걔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형제 시블리라고 되어 있는 형제 두 개의 박스가 있으니까 걔는 숨겨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액티브를 붙여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이거 표시한 거 느낌 나게 해주기 위해서 액티브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확인해 볼게요. 이쪽에 가보면은 여기에 액티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액티브 지워주고, 그죠? 그래서 인포에 A에 액티브가 붙었을 때 여기 시스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에 노티스에 li에 액티브가 붙어서 안 해줬네요. 빼먹은 게 맞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액티브, 이렇게 액티브가 붙었을 때 얘도 근데 이쪽이 아니네요. 이거 이쪽이 아니고 제목 부분이니까는 메뉴 여기네요. 자, 여기에도 액티브가 붙었을 때 여기다가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언더라인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언더라인 들어가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플래시를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공지사항 보고 있으니까 여기 밑줄 들어간 거죠. 이런 식으로 밑줄 이렇게. 이것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빼먹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은 탭 메뉴도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레이어 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쪽에 가서 메인 컨텐츠가 있고, 그 다음에 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티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헤더가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레이어 펄 만들 건데, 여기다 레이어 펄 만들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어 펄 만들어 볼게요. DL 박스를 만들어서 이름을 팝업, 여기다가는 팝업이라고 해주고 뷰라고 작업해 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H3 작업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는 전문대 공지사항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멘트는 여러분들은 멘트가 있어서 편하겠지만 저는 멘트가 없으니까는 임의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에 디자인 가보면은 멘트가 좀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레이어판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줄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줄 겁니다. 닫기 버튼이 있어야 되니까는 닫기 버튼은 A 링크로 해준 다음에 클래스로 여기다가는
팝업 CLOSE 해줘서 닫기라고 작업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팝업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팝업도 만들어서 이것도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첫 번째에다가 붙이라고 해줘서 여기다 클릭하면 여기다 붙이라고 해줬기 때문에 얘한테 여기다가는 클래스 해줘서 팝업 여기는 팝업이라고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btn이라고 작업해 줄까요? btn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우선 디자인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가운데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팝업 뷰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이쪽 맨 마지막에 가셔가지고 여기다는 팝업이라고 작업해주고 팝업 뷰라고 작업해주신 다음에 제 가운데에 여기 띄워줄 거기 때문에 가운데 여기다 띄워줄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로 레프트 50에 탑 50% 주시면 가운데 올 거고, 트랜스포 정확히 가운데 올리면은 트랜스레이트로 이렇게 마이너스 50% 해줘야 되죠. 이렇게 위드 값은 300으로 해줄 거고 하이트 값 300 해줄 거고, BGC는 파란색이 주색이니까는 저는 파란색 비슷한 걸로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올 거고, 보더를 디자인 작업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4픽셀 솔리드 작업해줘서 0A 4288 요거 해줄 거고, 패딩은 20 정도,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해줄 겁니다. 얘가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왔는데 요 사이트를 기준으로 가운데 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전체 이 월앱을 감싸고 있는 얘한테 맨 위에 가보시면 월앱이 있죠. 얘한테 기준점을 줘야 되니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얘한테 줄 거예요. 딱 얘를 기준으로 가운데 오죠. 이렇게 그렇게 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3 여기 H3 제목이 있으니까는 여기는 폰트 사이즈를 24 정도 작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를 15 정도 이 정도 줄 거고요. 밑에만 바텀을 여기다가는 2픽셀의 솔리드 색깔은 똑같이 이 색깔 줄 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처리해주고, 컬러도 이걸로 해줄까요? 컬러도 검은색보다는 이 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처리해 주실 거고, 밑에 간격도 한 5픽셀 정도 줘서 살짝 간격 해줄 거고, 네, 저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팝업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팝업에 닫기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닫기 버튼, 그죠? 닫기 버튼이 있으니까는 여기는 닫기 버튼한테는 여기다가는 밑으로 좀 나오게 작업해 줄 거라서 포지션 걸어 줄게요. 여기도 포지션 걸어줘서 절대값 해주신 다음에 레프트는 50% 가운데 오게 해주고, 그럼 트랜스폼 줘서 여기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50% 해줘야지 가운데 오죠. 가운데 왔죠. 이렇게 밑으로 와야 되니까는 밑으로 바텀으로 한 20피스 정도, 이 정도 해주면 밑에 딱 왔죠. 그렇게 오고, BGC 해줘가지고 여기도 파란색 이렇게 넣어줄 거고, 글씨가 안 보이니까는 하얀색으로 넣어주고, 너무 조그마니까 패딩을 8에서 20 정도 살짝 넣어주면 네, 닫기 버튼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팝업이 됐어요. 그래서 팝업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먼저 숨겨놓을 겁니다. 이렇게 숨겨놨죠. 없어졌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다가 팝업, 얘는 제일 쉬워요. 팝업은 스크립트가 어려울 게 없습니다. 팝업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 줘가지고 팝업에 이쪽에다가 btn을 클릭하면 이쪽에 펑션 FU, 저거 밑줄 나오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따로 뭐 설정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이쪽에다가 달러 표시해 줘가지고 팝업 아까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팝업의 뷰를 숨겨놓은 걸 풀어줘야 되니까 show라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버튼이 아까 여기 있다고 했어요. 디자인에 가보시면 뭐야? 왜 탭 메뉴가 또 안 돼? 여기가 틀렸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또 주의할 점이 제가 잘 틀렸는데 여기가 지금 이게 빠졌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틀려서 이제 밑줄이 빨간색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면요. 신기한 게 다 작동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 틀리면 다 작동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틀리고 하나 틀리니까는 다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니까는 다시 작동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첫 번째 클릭하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클로즈 버튼을 누르면, 닫기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얘를 다시 숨겨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팝업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코딩이 훨씬 더 오래 걸렸네요. 그죠? 스크립트는 별로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 금방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요거 없애버릴게요. 그죠? 이게 없어버리게 되면은 작동이 다 안 되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여기 스크립트 파일을 먼저 읽은 다음에 이걸 읽기 때문에 스크립트 파일 상태에서는요 얘가 지금 안 나온 상태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지를 못해요. 그죠? 얘를 만약에 얘를 이쪽에 가서 밑에다 넣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먹힐 수 있어요. 그죠? 먹히죠. 왜냐? 이걸 읽고 이걸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저게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게 지금 이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문서 HTML 문서를 다 읽고 나서 읽으란 뜻이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팝업까지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시면 90점 이상은 맞지 않을까요? 그죠? 로고 부분이 조금 지금 미흡해서 이미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마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됐죠? 할만하시죠? 그죠? 그래서 스크립트보다는요 코딩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 틀리게 되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하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검색을 이용하거나,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강화천 문제는 이렇게 작업해 줄 거고, 다음 시간에는 B 유형에서 또 하나 골라가지고 한번 2시간 동안 또 빡세게 한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